석양 아래 모닥불, 말 위에 사나이, 그리고 총,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서부시대의 풍경이죠. 근데 그 낭만적인 그림 뒤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 수도 없는 짐승의 내장을 억지로 씹어 삼키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핫소스로 덮어가며 하루를 버텼던 사람들의 이야기요. 카우보이들은 매일 굶주림과 싸웠습니다. 수천 마리 소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말이죠. 오늘은 영화 속 영웅이 아닌 황야에서 생존을 위해 상상도 못할 것들을 입에 넣어야 했던 진짜 서부 개척 시대의 식탁을 들여다봅니다. 서부시대 카우보이들의 하루는 척웨건 척겜이라는 마차 한 대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왠지 캠핑 느낌 나는 낭만적인 이동식 주방처럼 들리죠. 근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냉장고도 마트도 식당도 없는 황량한 초원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몇 달을 버텨야 하는 극한의 생존 시스템이었거든요. 마차 안을 채운 건 말린 콩, 염장육, 그리고 돼지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구경조차 못했고 식수조차 1인당 정해진 양만큼만 배급됐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말을 타고 소떼를 몰고 짐을 옮기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죠. 요즘으로 치면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는데 점심으로 컵라면 반 개만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너지는 바닥나고 몸은 망가지는데 보충할 방법이 없었어요. 척웨건은 생존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낭만은 영화 속에만 있었고 현실의 마차 앞에는 늘 굶주린 사내들이 줄을 서 있었죠. 수천 마리의 소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굶주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의 소는 그냥 짐승이 아니었어요. 동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고가의 상품이었죠. 카우보이들은 그 상품을 운반하는 배달부였고 배달부가 상품에 손을 대는 건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소 주인들은 살코기 한 점이라도 줄어들면 손해라며 철저히 감시했어요. 그렇다면 카우보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것들, 즉 내장, 생식기, 그 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산물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버텨야 하는 몸에 그것도 매일같이 부산물만 집어넣어야 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유통업체 직원이 하루 종일 명품 식재료를 나르면서 정작 본인은 유통기한 지난 자투리만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이렇게 처절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이 역설이 서부시대 카우보이들의 매일이었습니다. 부산물로 만든 음식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게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직역하면 개자식 스튜라는 뜻의 son of 업추, son of 어비치 스튜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죠. 레시피는 간단했습니다. 갓 도축한 숫소에 래, 간, 심장, 골수를 한꺼번에 솥에 던져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내장에서 나오는 노린내, 간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핏내, 래와 골수가 녹으면서 올라오는 끈적하고 역한 기름 냄새가 뒤섞였거든요. 풍미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혹한 냄새였죠. 카우보이들도 이걸 맛있게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핫소스와 후추를 냄비가 빨개질 만큼 들이부어야 겨우 삼킬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요. 맛을 음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는 행위에 가까웠죠. 이 스튜 한 그릇에는 낭만이 아닌 생존의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름만 들으면 꽤 그럴싸한 음식입니다. 초원의 굴 프레리 오이스터이라고 하면 왠지 드넓은 평원에서 채취한 싱싱한 해산물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요리의 주재료는 숫소의 고환이었거든요. 소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면 거세가 필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그냥 버리기엔 단백질이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극심한 영양 부족에 시달리던 카우보이들에게 고화는 버릴 수 없는 고칼로리 식량이었어요. 요리법은 껍질을 벗기고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바싹 튀긴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튀기면 뭐든 맛있어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초원의 굴이라는 우아한 이름은 아마도 먹는 사람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위로였을 겁니다. 이걸 먹어야 하는 상황이 굴욕적이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처절한 생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현실을 포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형 야생동물을 잡는 날은 카우보이들에게 드문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곰을 사냥했을 때는 온 진영이 들썩였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살코기만 발라먹고 나머지를 버리는 사치는 없었거든요. 머리뼈, 얼굴뼈, 관절 사이사이에 붙은 자투리 고기까지 전부 긁어 모았습니다. 칼로 발라낼 수 없는 부위는 뼈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푹 고안했어요. 그렇게 뽑아낸 육수와 고기를 잘게 다진 뒤 식으면 굳는 아스픽, 즉 고기 젤리와 함께 틀에 부어 굳히면 굿머리 편육이 완성됩니다. 냉장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고기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었죠. 다른 재료는 없었습니다. 오직 곰 한 마리에서 나온 것만으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한 마리를 잡으면 단 한 점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요리였습니다. 풍족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언제 또 이런 행운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만든 거였죠. 곰 같은 대형 동물은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훨씬 작은 것들로 배를 채워야 했죠. 다람쥐, 토끼, 심지어 스컹크까지요. 스컹크는 냄새샘을 잘못 건드리면 그 악취가 온 진영에 퍼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고역이었죠. 다람쥐를 잡을 때는 바킹킹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총알로 다람쥐를 직접 맞히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바로 아래를 쏘는 겁니다. 그 충격파로 다람쥐를 기절시켜 잡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총알에 맞으면 고기가 으스러져서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손바닥만한 다람쥐 한 마리도 온전히 건지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먹은 건 평원에 널린 잭내비, 즉 토끼였어요. 잡기도 쉽고 양도 그나마 됐으니까요. 근데 이 토끼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카우보이들을 또 한 번 괴롭히게 됩니다. 먹어도 허기진 기묘한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토끼 고기를 먹는데 몸이 점점 야위어 간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실제로 카우보이들이 겪은 일입니다. 토끼 기아, 레빗 스타베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잭레빗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소화하고 분해하는데 오히려 체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배는 불렀는데 몸은 굶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카우보이들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갈증은 심해지고 몸은 빠지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나질 않았죠. 몸이 본능적으로 단맛과 신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이 없으니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황야에서 신선한 과일은 꿈도 못 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주변에 자라는 잡초였어요. 기수령이라는 풀을 뜯어 반죽에 섞어 구워 먹은 겁니다. 풀빵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잡초 파이였죠. 몸이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인간은 어떻게든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이 아무리 기괴하고 형편없어도요. 신맛에 굶주린 카우보이들이 찾아낸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초 파이, 비너거 파이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개성 있는 디저트처럼 들리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식초는 지금 우리가 요리에 쓰는 그 순한 식초가 아니었어요. 청소용으로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이던 산도가 매우 높고 자극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밀가루, 설탕, 버터와 섞어
파이 속을 채운 거예요. 레몬이 없으니 레몬 맛을 흉내라도 내보자는 발상이었죠. 근데 식초는 식초입니다. 설탕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코를 찌르는 발효 냄새와 날카로운 산미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먹지 않으면 비타민 부족으로 몸이 망가지니까 먹은 겁니다. 사실상 약이었죠. 지금 우리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쓴 약을 억지로 삼키듯 그들은 이 끔찍한 파이를 생존을 위해 꾸역꾸역 먹어냈습니다. 미각을 만족시키는 음식이 아닌 몸을 살리기 위한 도구. 서부 시대의 식탁은 늘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운 밀가루는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우보이들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모아 독성을 빼내고 가루로 만들어 빵을 구웠습니다. 독 뺀 도토리 빵이라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나마 밀가루가 생기면 이번엔 화덕이 없었습니다. 무쇠팬에 반죽을 대충 뭉쳐 불 위에 올려 구운 베노크이라는 빵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였죠. 딱딱하고 투박했지만 그래도 빵은 빵이었으니까요. 더 가혹한 건 비스킷 반죽을 튀겨 만든 사냥개 귀 하운 이열라는 건빵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납작하고 딱딱한 이 건빵은 벽돌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단단해서 그냥 먹다가 이가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나 수프에 한참 불려야 겨우 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뜯었다면 그건 서부시대 기준으로 꽤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딱딱한 건빵 한 조각이 말해주고 있죠.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해준 또 하나의 생존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지금처럼 여유롭게 카페에서 마시는 그런 커피가 아니었어요. 졸음을 쫓고 추위를 이기고 무너지는 정신을 붙잡아두는 연료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생두를 새까맣게 태운 뒤 망치로 부수고 찌꺼기가 가라앉으라고 계란 껍데기까지 넣어 끓여 마셨습니다. 원두가 떨어지면 치커리 뿌리나 말린 고구마를 호밀과 섞어 가짜 커피를 만들었어요. 흙냄새와 쓴맛이 뒤섞인 그 음료를 카우보이들은 그래도 커피라고 불렀습니다. 간절했으니까요. 긴 여정이 끝나고 들어선 술집 살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내주는 음식들은 죄다 소금 범벅이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타 결국 비싼 음료를 사 마시게 되는 구조였죠. 지친 몸으로 찾아간 쉼터에서도 돈을 뽑아내려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쉬러 간 곳에서조차 버텨야 했던 사람들. 그게 서부시대 카우보이의 진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카우보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멋지게 말을 달리던 그 남자의 실체는 팔다 남은 내장을 씹으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던 고단한 노동자였거든요.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졌지만 묘하게 닮은 풍경이 있습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주어진 것들로 하루를 버티고 티 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황야가 일터로 바뀌었을 뿐 생존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